예, 이번 주 대한민국 살인 사건은 233회네요. 네. 아, 200회 뭐 특집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벌써 33주가 흘렀다는 얘긴데 네. 33 거의 1년이네. 그러네요. 48주가 48주니까 거의 그러네요. 그렇죠. 예, 오늘은 근데 이게 사전에 좀 말씀을 드리고 해야겠네. 저번 주에 한 게 전주 싸전딸이 살인 사건을 했어요. 네네. 근데 제가 또 찾다 보니까 요번에 또 어떻게 또 전주께 또 거포 나오게 돼서 혹시라도 또 뭐 전주 또 뭐 싫어하냐? 전주 거주하시는 우리 구독자님들 불편하실까봐 네네. 미리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해야 되겠네요. 이게 뭐 제가 찾는 순서대로 좀 자료가 수집되는 순서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런 거고 뭐 여기만 집중해서 하는 거 절대 아니고요. 그럼요. 또 저 사건이 전주만 일어난 것도 아니고 그럼요. 대한민국 어디도 안 일어난 데서는 없어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그런 오해 전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네. 그래서 오늘은 전주 금은방 살인 사건을 좀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네. 이게 2008년도에 일어났습니다. 네. 2008년 4월 15일이니까 뭐 이즈음이에요. 네네. 화요일 날입니다. 화요일 날. 아침 11시 30분경에 전주 덕진구 진북동 모래내라고. 아마 모래내는 우리 박 PD는 알 것 같은데 우리 그때 전주 가서 찍고 오다가 모래내 시장 그 안쪽에 있는 그 막걸리 집에 드셨어요? 가서 또 막걸리 그냥 막 드셨어요? 이 안주 저 안주 해가지고 푸심하게 우리 먹었던 기억 나는데 근데 그때 갔을 때는 그 전보다 확실히 못했었어. 그 전에 내가 우리 가족하고 갔을 때는 네. 방송 타고 난 이후였는데 엄청나게 나왔거든 안주하고 막 이런 게. 근데 하필이면 내가 그래서 추천을 해가지고 박 PD 우리 제작진들 다 모시고 가서 거기서 먹으려고 그랬더니 그때쯤 사장님도 안 계시고 아이고. 이상하게 안 맞았어요, 뭐가? 안 맞아 떨어져서 많이 실망하고 왔던 기억이 나는데 거기 네. 전주 덕진구 진북동 그 모래내라는데 네. 거기에 있는 한 금은방인데요. 예. 그 금은방을 운영하던 이제 57세 되신 이 씨예요. 네. 근데 이분이 지체장애 1급이랍니다. 예, 지체장애 1급인데 다리를 잘 못 써요. 그런데 교통사고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네네. 이분이 둔기 등의 공격을 받고 사망해 있는 거를 그 금방에 뒤늦게 출근한 아들이 발견해가지고 아이고. 아들이 28살인데 예. 아들이 발견해서 이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졸지에 사망하신 거네요. 돌아가신 거예요. 예. 이 씨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년 전에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예. 하반신 불구가 됐어요. 그래서 제자리. 예, 하반신 불구가 되니까 출퇴근이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걷지 못하시니까요. 예, 그러니까 아예 금은방 내부에다가 이제 거처를 만들었어요. 거기서 기거하셨던 거예요? 기거를 하시게 만들어 놓고 차남의 신고자야 28먹은 아들이 예. 차남인데 이 친구가 이제 매일 출근해서 아버지 일 봐주고 퇴근해서 집에 갔다 자고 또 아침에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냥 거기에 있고 계시고. 예. 그런데 이제 그날 이제 퇴근했다가 이제 11시 반경에 왔는데 아버지가 이제 둔기 맞아갖고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된 거죠. 네네. 그래서 이 신고한 차남의 말에 따르면 4월 15일 날 11시 반에 발견했잖아요. 네. 자기는 4월 14일 날 평소하고 마찬가지로 아버지 저녁 식사 딱 시켜드리고 네. 그리고는 이제 음식 배달되는 시간이 20시 10분이래요. 예. 8시. 그거 보고 아내 내부 정리 금은방 내부 정리 싹 하고 20시 25분경에 자기는 퇴근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까지는 뭐 문제가 없었다는 그러니까 거죠? 아버지는 적어도 4월 14일 날 20시 25분에는 생존해 있었던 거죠. 네네. 그리고 그 다음날 11시 반에 금방에 가보니까 아버지가 내실에서 둔기 공격을 받아갖고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됐다 이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출동한 경찰이 실제로 그 시간대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제 확인 작업을 해요. 네. 그 현장에는 그 밥 시켜주고 갔다 그랬잖아요. 예. 그게 손도 안 댔어요. 식사를 안 했어요? 식사 네. 손도 안 댄 걸로 봐서는 범행이 그 전에? 그때쯤 예. 밥 시켜놓고 식사하기 전에 일어난 걸로 네, 추정하는 네. 거예요. 그렇다면은 4월 14일 날 20시 10분에 밥이 도착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때부터 그 다음날 11시 반까지 사이죠. 그렇죠. 그렇네요. 범행 시간은. 그렇네요. 이렇게 이제 발생 시간을 추정할 수밖에 없죠. 네. 자, 그리고 이제 그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탐문 수사 들어가죠, 경찰이. 네. 이웃에 이제 PC방이 있어요. 그럼 PC방 사장, PC방에 왔던 손님 뭐 등등 이제 진술을
예, 들었는데 PC방 사장 얘기가 아주 의미 있는 얘기가 나와요. 뭐예요? 20시 40분경에 4월 14일 날 예. 죽여라 죽여 어? 사람 살려 이 소리가 고함 소리가 들렸다는 거야. 아, 그럼 이때네요. 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PC방에서 나와가지고 밖으로 나와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예. 싸우는 사람들이 안 보이더라는 거야. 예. 예. 금방 그 소리가 막 들렸는데 예. 그래서 에이 누가 잠깐 싸우다 갔나 보다. 예. 그러고 자기들은 다시 들어갔다. 이러면 이거는 20시 40분경이 40분이네요. 분명한 거예요. 이거. 예. 예. 응?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목격자는 또 없어요. 그 당시에 금방에서 사람이 나오는 거를 본 적이 있는지 20시 40분경에 네. 금방 앞에서 어른거리는 사람, 금방에서 나온 사람, 금방으로 들어가는 사람을 그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탐문을 전부 했는데 본 사람은 없어요. 목격자가. 이게 답답한 거예요. 아이, 그러네요. 자, 그러면 현장은 어떻게 돼 있느냐? 예. 현장은 금은방은 4층 건물의 1층에 위치해 있어요. 보통 금방은 4층 건물의 1층이겠죠. 1층. 대체로 다 1층이에요. 예. 그 주변은 약국, 예. 안경점, 이런 상점이 밀집해 있는 곳이고요. 네. 건물 그 앞으로는 차도하고 이제 인도가 이렇게 인접해 있는 거예요. 딱 길가에 1층에 있는 예, 그렇습니다. 금빵집. 예. 그러니까 유동인구가 많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유동인구 많고요. 자, 금방 내부는 한 6평 정도 돼요. 6평 정도 되는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오른쪽 편에 귀금속 진열장이 쫙 있어요. 들어가자마자. 진열대 쭉. 왼쪽으로 이제 긴 소파가 있어요. 그럼 손님이 와서 앉아 있다가 이게 보게. 예, 예, 예. 그다음에 벽에는 이제 벽걸이 시계가 그대로 이제 네. 걸려 있고. 근데 벽걸이 시계 같은 건 손도 안 댔는데 문제는 네. 진열장에 있던 귀금속 일부가 네. 유리가 깨져 갖고 가져갔어요. 가져간 게 보여요. 그러면 이제 이게 강도인가? 완전히 강도죠. 예. 그런데 다행인 거는 진열된 귀금속들이 대부분 모조품이에요. 보통 거기다 진품 네, 많이 안 그죠. 놓으니까요. 진품 안 넣고 예, 예. 모조품을 넣거든요. 이 금은방이 영세하기 때문에 CCTV도 거기다 안 넣고 진열장을 진품으로 채워넣을 수 있을 정도가 안 돼요. 6평이면 조그만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손님이 요 디자인 보고 고르잖아요. 네. 그 고르면 요걸로 해주세요. 그러면 주문 받아가지고 넣어서. 저 주문서 넣어서 이제 그 똑같은 디자인 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영업하는 곳이에요. 네네. 그런데 이 없어진 귀금속 중에 일부는 이제 가짜도 있기는 해요. 진짜. 진품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예, 예. 그러니까 묘하게 싹 진품 쪽을 그 해서 가져가고, 가져갔어요? 그런데 가품도 일부 섞여 있는 거죠. 네네. 자, 손님은 많지 않고 여기가 예. 이게 문제예요. 이게 이 금방이 예. 일반 손님 뭐 금반지 맞추러 팔찌 맞추러 가는 네네. 사람 별로 없고 네. 작물 처리를 위해서 아. 드나드는 사람들이 많은, 이게 어떻게 보면 단속해야 될 금방인 거예요. 우리 맨날 교수님 이거 사건 하면서 네. 강도 사건 했다 이렇게 하면 작물 처리했다 하는 데가 바로 여기였네요. 금방 같은 데 가서 여기가 이제 아마 주로 고객이 예. 그러니까 범죄자 상대하는 겁니다. 아. 이분이. 네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진품이 있는 쪽으로 깨가지고 진품을 가져가면서 가품이 일부 섞였다? 그러면 이건 진품을 아는 사람이야. 글쎄 말이에요? 진품을 아는 사람이 가져갔다? 예. 그럼 가품하고 진품을 구분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 그러게 말이에요. 자, 이제 이때부터 이제 경찰이 이제 머리가 복잡하게 돌아가는 거지. 예, 예. 어라? 진품 있는 쪽을 주로 해서 진품을 가져갔다? 물론 뭐 그 중에 가품 섞여 있지만, 네. 그러면 어느 정도 진품 가품 구분하는 인간이네? 그렇대요. 요거 이제 하나 염두에 두고요. 네. 그 다음에 귀금속 이외에 책상 서랍에 있던 현금 400만 원도 없어졌어요. 돈도 가져갔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현금 400만 원을 왜 보관하겠습니까? 이제 작물 작물 매입하려고. 오면 예. 그 팔러 오면 작물 매입하려고 네, 현금을 네. 항상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서랍 또 잠금 장치가 없어요. 그냥 편하게 열을 수 있게 그렇게. 근데 내실에서 본인이 24시간 있으니까 예, 예. 그거 꼭 열쇠로 안 잠그는 거야. 그렇네요. 그러니까 침입한 놈이 가져가기는 무지하게 편하지. 서랍은 3단인데요. 예. 열린 상태. 그 맨 아래 칸 서랍 거기만 열렸는데 거기가 현금이 있던데요. 그럼 어떻게 알고 거기만 3단 서랍이 있는데 거기만 맨 밑에 현금 있는 데만 딱 열어서 거기서 400만 원 가져간 거예요. 이거 뭐 어떤 느낌 들어요? 이거는 알고 했나요, 그럼? 여기에 돈 있다는 걸 알았다? 한 방에 뺀 거 아니야? 예. 아니면 근데 이제 또 꼭 그렇게 안 봐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예, 예. 우리 홍 박사는 잘 모르시겠다. 이렇게
삼간이 서랍장? 있다고 칩시다. 예. 그러면 도둑놈이 어디부터 열을 것 같아요? 그냥 생각했을 때는 위부터 열 것 같은데. 절대 아닙니다. 도둑놈들은요. 예. 아래부터 엽니다. 왜 그러냐면 위에서 열다가 밑으로 떨어지면서 소리 나버리면 나머지 작업 못해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아래부터 싹싹 열어가요. 도둑놈들. 이게 전형적인 도둑놈 수법이에요. 밑에서부터. 항상 밑에서 엽니다. 도둑놈들은. 그렇죠. 그렇네요. 우리는 일반인들은 위에서부터 이렇게 열어서 볼 거라고 보죠. 안 그래요. 또 이게 전형적인 도둑놈 습성입니다. 아래부터 열어요. 그래서 또 아래 열어가지고 400만 원 가져간 거 또 하필이면 거기에 현금이 아래 있어서 가려서, 응. 그래서 아는 놈이 가져갔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네. 원래 도둑놈 습성이 아래부터 열기 때문에 또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교수님 생각해 보니까 아래부터 열어야 되겠네요. 그럼요. 왜냐면 위부터 열면 다시 닫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래야 두 번째 칸 보죠. 그러니까요. 윗칸이 열려 있으면 두 번째 칸 열어도 안 보이잖아요. 안 같이 보이죠. 열려 있어. 그것도 그거고 또 소리 나잖아요. 잘못해서 떨어뜨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도둑놈들은 아래부터 엽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애매한데요? 거기서 400만 원 딱 나오니까 여기에 돈이 있었네. 그러고 더 이상 열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럴 그러니까. 수도 있고요. 예,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있는 곳을 알았다면 이건 아주 가까운 사람. 그렇죠. 면식범이죠. 예. 자, 현장에서 지문 찾으니까 장갑판만 나와요. 이건 뭐 그러면은- 완전히 준비한 거죠. 예. 거기에다 다 꺼낸 흔적까지 있어요. 그럼 이거는 아예 작정하고 들어온 건데요. 계획범죄죠, 계획하고. 예. 다 꺼낸 흔적까지 있고 장갑 끼고. 예. 자, 신고자가 그러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샷다 있잖아요. 네네. 그 셔터는 내려져 있었느냐 예. 이제 물어봤어요. 그거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내려져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드나들었죠? 평소에 저 아들은 출근해가지고 셔터가 내려져 있으면 예. 밖에서 부른대요. 땅땅땅 아버지 부르면 아버지가 안쪽에서 셔터 사이로 열쇠를 이렇게 내준대. 네네. 요 틈 사이로. 네. 그러면 그 열쇠로 열고, 그 셔터를 열고 올리고 들어온다는 거야. 그런데 셔터가 잠겨 있었어. 뭐야? 이게 묘하죠 이거. 아니 그러면 아들이 갈 때 셔터 내리고 잠그고 갔죠. 그리고 다시 왔을 때는 여전히 잠겨 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이게 어디로 드나들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일 신고자는 이제 지가 보니까 아버지하고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더라는 거야. 예, 예. 이거 열쇠를 그 틈 사이로 내줘야지 열고 들어갈 텐데 네네. 아버지를 아무리 불러도 안 열어주더라는 거야. 예. 그러니까 얘는 안단 말이야. 이 사람은 아들이. 저 뒤편으로 가서 담을 넘어가지고 현장으로 진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들어가는 방법이 있는 거야 이게. 있긴 있나 봐요. 그 방법이 예. 뭐냐면 예. 담을 넘으면 금은방과 옆 건물 사이가 나온대요. 예, 예. 그리고 담을 따라서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조그만 공간이 나오는데 네. 요게 금은방 넷이라고 연결이 돼 있다는 거야. 뒤편으로 해서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거야. 뒤편이랑. 그냥 아는 사람만 알 수 있는 구조예요. 아들처럼. 그렇네요. 아들은 걸로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또 그 사건 직후에 그 셔터 현관문 시정장치 보니까 훼손한 흔적도 없어요. 그럼 그 길을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신고자하고 똑같은 경로로 들어간 거예요. 아들이 지금 들어갔잖아요. 예, 예. 그런 경로로 들어간 거예요. 결론은. 그런 거네요. 이건 앞에는 안 들어간 되니까요. 거예요. 안 예. 되니 못 열어 그러고 침입이 예. 불가능해. 셔터 내려져 있고. 셔터 내리고 밖에서 잠그고 안에서 열쇠 안 주면 못 따고 못 들어가니까. 들어가요. 근데 이게 잠겨 있다면 예. 아들이 그게 잠겨 있어서 뒤로 돌아가서 내실로에 들어간 거에 담 넘어서 예, 예. 범인도 그렇게 들어왔다는 거지 이거 보면. 그런 그럼 거죠. 아들이 굉장히 의심받을 수밖에 없어 지금. 그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아들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지. 네, 네. 결국 범인은 상점의 내외부의 구조를 아주 잘 알고 있었고 네. 또 장애인인 피해자가 혼자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침입한 걸로 보인단 말이야. 네. 아들이 나가고 난 다음에 들어온 거 아니야. 뭐 그렇죠. 기다린 거 아니야 그러면. 너무 잘하는 사람인 거지. 그렇네요. 그 다음에 이제 금은방 그 안쪽에 보면 예. 침실로 사용하는 한 두 평 정도, 한 평에서 두 평 정도 요 좀 하나 네. 내실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죽어 있단 말이에요. 어. 그 전체 6평이고 네, 네, 네. 그러니까 한 평 정도 잠만 겨우 자는 게 조그만하게, 있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1인용 전기 침대 이렇게 매트 있고. 하나 놓고 예. 그다음에 그 옆에 수도꼭지가 있어갖고 물은 쓸 수 있어야 있게, 되니까. 예, 그러니까 예. 침실 겸 세면장이 거기서 씻어. 조그만하게 한쪽은 자고 한쪽은 씻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일반 손님 받는 데 아니고 작물업자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 네네. 자 시신은 다리 내실 문 쪽. 다리는 내실 문 쪽. 그다음에 머리는 수도가를 향해서 엎어져 있고 네. 이거를 저 아들이 침대로 옮겨 놓은 상태였어. 발견하고. 예. 매트 위에 피 묻은 족적
2점이 있어요. 매트 위에 네. 피 묻은 족적 신발 족적 2점이 있고 네. 점프 바닥에도 동일한 문양의 족적이 있고요. 네. 그러니까 그 범인의 신발이에요. 그 분명히. 네. 그다음에 침대 밑바닥에는 혈흔이 낭자하고 그다음에 침대 모서리에도 다량의 흘린 혈흔이 묻어 있어요. 네, 네. 침대 모서리. 그러니까 그 침대 내실 쪽인가 안에서 봐요. 범행이 일어난 네, 건 분명해요. 그다음에 침대 앞에 벽면에도 다량의 흘린 혈흔이 있어요. 그러면 그쪽에서 뭔가 이루어졌네요. 뭔가 이루어진 거예요. 예. 예. 그다음에 비산혈흔이 한 1.5m 높이까지 있어요. 아, 그러면 자, 상처는 대부분 머리에 집중돼 있고 머리요? 머리, 예, 예. 이마, 얼굴, 두정부, 예, 예. 그다음에 후두부, 그다음에 목 여기 정확하게요. 다 여기네요. 25번이요. 그렇게 많이 공격을 했다고요? 예. 상은 여기저기 맞은 그 열창의 모양, 찢어진 모양은 다양해요. 일부는 뭐 반원형도 있고 예. 그래서 이제 아마 경찰에서는 이 둔기 망치 쪽으로 많이 본 것 같더라고요. 아, 동그란 모양이 있었나 봐요. 예. 그다음에 이제 두피와 출혈이 광범위하게 있고 두개골은 완전 분쇄골절이고요. 25번 때렸으면 뭐 그러니까요. 분쇄골절이고요. 그런데 경부에 이렇게 압박흔이 있어요. 또. 그러니까 사인은 둔기에 의한 두부 손상으로 추정이 되는데 예. 경부에 어떤 압박흔이 있는 게 압박이. 보이고요. 예, 예. 방어는 전혀 없어요. 아, 그럼 막 공격당했나 봐요? 그냥 순식간에 바로 그냥 순식간에. 졸지에. 예, 근데 예. 둔기에 한 방 맞으면 의식 그냥 거의 잃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거 강도 가능성 높죠, 그렇죠? 강도 가능성이 금풍강 높아 보이네요. 지목 쪽에 이 강도 가능성이 높죠. 예. 그런데 또 강도라고 하기에는요. 모르는 사이에 강도라고 하기에는 25번 때릴 이유가 뭐 있어요? 한 번 때려서 쓰러지면 그냥 훔쳐갖고 가면 되지. 한 번 그러니까요. 때려서 죽으면 그만이지. 그걸 구태여 그진 이겨놓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 강도 범행치고는 25번은 과도한 공격이에요. 과도하죠. 예, 그러니까 이게 또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절도 강도 목적도 있지만 원한도 있는 거 아니까 또 그럼 원한하니까 일견 그 상처 보면 예, 예, 이런 쪽으로도 또 좀 봐야 되고 이 더더군다나 이 피해자가 예. 나이가 있잖아요. 57세 아까. 57세에다 장애인이잖아요. 하반신 못 쓰는. 네, 네. 이 사람이 166cm에 45kg예요. 엄청 말랐는데. 바짝 마른 거예요. 아주 왜소한 체격인데 그 사람을 제압하는데 막 25대씩 망치 유들 이유도 없거든요. 그렇죠. 제압 아주 쉽거든요. 예. 그래 이거 하여튼 분명한 거는 필요 이상의 공격이에요. 이건. 맞아요. 지금 오버. 그러니까 야 이거 단순히 강도 목적의 침입도 아닌 것처럼 또 뭐 여겨지기도 하는 거야 이게. 그렇죠. 돈 훔치러. 수법봐서는 돈 훔치고 귀금속 훔쳤지만. 돈 훔치러 왔어도 그냥 야, 이 정도면? 둔기로 한번 이렇게 공격해서 뭐 정신을 만약에 잃거나 이렇게 한다 그러면 가져가면 되잖아. 그냥 가지고 빨리 도망가야죠. 지금 거기서 이거 때리고 있을 때가 어디 있어요. 꼭 죽였다면 면식범이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였다면 얼굴 앓으니까. 예. 그래도 25번 안 때려요. 맞아요. 그 열창을 이제 찢어진 그 부위를 이제 그 범행도구 추정하려고 굉장히 분석을 해요. 네네. 아까 다양하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것저것. 그래서 이제 그것도 분석을 해봐야 돼. 뭐 도구 사용했는지.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경부에 압박흔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뭐- 이 손으로 쪼는 액흔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흔적이 남았어요? 어떤 둔체에 의해서 가로 방향으로 이렇게 형성되는 압박흔이 그 누른 거예요. 이게 막대기 같은 거 비싼 걸로 누른 이렇게.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막대기 종류의 손잡이 가능성이 높다면 망치 가능성이 높다고 봤어요. 둔기랑 동시에 여기 이거 막대기가 막대기로 이렇게 있어요. 잡고 예. 있으니까. 그런데 현장에 있는 이 세공하는 망치는 그대로 있고 사용한 흔적이 없어요. 갖고 왔나요 그러면? 그러면 범인이 이 범구를 들고 계획적으로 침입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네네. 자, 내실에 있는 세면기 하나 있다고 그랬잖아요. 세면대야. 네. 거기에 손 씻은 붉은 물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손 씻었어요. 예. 종합하면 예. 범인은 건물 전면에서 담을 타고 들어와서 일단 네. 담을 타고 들어와서 내실로 들어온 거고 예. 아까 아들처럼 반항하는 피해자를 미리 준비한 둔기로 공격해서 살해한 다음에 홀로 나가서 귀금속하고 현금을 챙겨서 예. 그 직전에 이제 그 직전에 물론 손 씻고 이제 했겠죠. 도구는 들고 도주했다. 예. 도구가 없으니까요. 없으니까 예.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네. 자,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면식범 가능성이 많잖아요. 면식범 같아요. 지금 면식범 보면. 가능성이 이거 예.
그렇지 않으면 전문 강도범 소행일 거고 면식범이 돼 전문 강도 전과가 있는 놈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거예요. 네네. 더더군다나 이 사람이 상대하는 손님들이 장물범들이잖아. 네. 저 도둑놈 내지는 강도범이잖아. 네. 그러고 죽인 거 봐서는 피해자한테 이거 감정 있다. 25번씩 때렸다면. 네. 그리고 이 집에 CCTV가 없다는 사실을 다 알고 안다. 있다. 침입로도 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목격자 진술이 있었지. 죽여라 죽여 한 거. 네. 이거는 근데 여기 잘 뉘앙스를 생각해 봐요. 강도가 들어와서 나를 때릴 때 네. 살려주세요 하거나 사람 살려야지 죽여라 죽여 한다는 얘기는 이거는 요건 아는 놈한테 사람인데. 죽여라 하는 거 이거 아는 놈한테 하는 얘기 이게 언사가. 그렇죠. 이건 무지하게 중요해요. 이런 이 목격자 진술이. 이게 뭔가 나한테 아는 사람이 안 좋게 행동하면 네가 나한테 이래? 죽여 막 이거 이렇게 하는 이런 식으로 들렸다는 거라고. 그래서 이거를 10번 더 물어봤대. 그 그 뉘앙스가 맞나? PC방 주인한테 예.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사람 살려를 했어요. 처음에 진술할 때 죽여라 죽여 했다는데 네네. 진짜 죽여라 죽여 했습니까? 그걸 몇 번을 물어봤대요. 제일 먼저 들은 게요. 사람 살려보다도요. 죽여라 죽여 하는 소리를 먼저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 살려 했습니다. 요 순서까지 기억을 해요. PC방 주인이. 그러면 이거 죽여라 죽여. 이거는 아는 사람한테 하는 말인데. 진짜 이건 아는 사람한테 하는 말이에요. 예, 이게 경찰이 여기서 이제 많은 생각을 하죠. 네네. 그 다음에 이거는 그러면 경찰들이 주장한 거는 요분한테 원한도 있어 보여. 25번 머리를 때려서 죽일 정도면. 오버킬 했으니까. 그리고 침입로를 알고 이렇게 들어올 정도면 이거는 원래 알고 있는 능수능란한 사람. 놈들이야. 원래 아는 사람 면식범이고. 예. 그러면 이 사람이 상대하는 게 작물 취급하는 도둑놈이나 강도야. 예. 그러면 강절도 이 범행을 하는 놈들 중에서 요 사람하고 거래 관계로 면식이 터진 놈이 네네. 들어와 가지고 죽인 게 아닐까. 예. 요렇게 생각을 해요. 경찰이. 가능성이 그러니까 높아 걔들한테 우선적으로 이제 수사가 개시되는 거죠. 예. 당연해요. 내가 볼 때는 수사 방향은 이건. 예. 그래서 이제 탐문수사 들어가요. 네. 이렇게 막 여러 탐문수사를 하는 중에 뜻밖의 예. 어떤 제보자 하나가 이런 얘기를 해요. 제보자가 있었어요? 제보자가 이제 그 이웃 주민인데 이건 말씀을 못 드리겠네. 하여튼 그 제보자가 예. 그 사건 시간대 20시 55분경이 그러니까 40분 전후잖아. 예. 그때 차남 이 신고한 차남 예. 아들이 상점 앞에 서 있었다. 아들이요? 퇴근했다는 아들이 네. 20시 55분경에 거기 딱 서 있더라는 거야. 네. 그래서 저 형이 왜 저 시간대에 저 형 저기 저 형이 서 있지? 저 형 그 저기 집에 가는데 집에 원래? 간 시간인데 왜 저 형이 지금까지 네, 서 네. 있지? 그렇게 했대.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그게 20시 55분경이라고 당신이 판단합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예. 저 형이 왜 저기 서 있지? 그러고 자기는 바로 9시 뉴스를 봤대. 아, 그러니까 그러면 20시 얼추 맞네요. 55분이라는 거야. 예. 그러면 아들이 거기 서 있었다는 거야. 그러면 아들이 유력한 용의자야. 아까 집에 갔다며요. 그래서 바로 아들을 땁니다. 예. 아들 조사해요. 예. 그랬더니 아들이 팔팔 뛰는 거야. 나 그 시간대에 여자친구하고 그 인근에서 예. 저녁 식사하고 있었다. 아, 여자친구 내가 왜 거기에 서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일단 그 받고 애인을 이제 조사해야 되겠죠. 이건 별도로 진행을 하죠.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 사건은 특성상 제1용의자군의 아들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원래 그렇지 않아도 이 안 그래도. 면식범 내부 사정 잘하는 사람 예. 진품 가품이 진품만 훔쳐가고 서랍 속에서 돈만 쏙 빼가고 오. 그렇지 않아도 이 저 가게 사정을 잘하는 사람이라서 가족은 제1용의자예요. 경로랑 이런 것도 그럼 막, 예. 그런데 그 시간에 서 있었던까지 신고자 이 둘째 아들이 딱 걸려들으니까 이거는 CCTV 없는 것도 다 알고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들이 제1용의자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아이고. 자, 가족관계 조사를 지금부터 철저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네네. 봤더니 피해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사고로 두 다리가 불구예요. 네. 보험금은 얼마 받았냐면 8억 받았어. 8억. 어우, 많이 받았네요. 8억 받았는데 이 양반이 그 예. 8억 받아서 잘 살았으면 되는데 예. 도박하고 복권에 빠져버렸네. 아이고, 다 없어졌겠는데요. 그들이? 그래가지고 홀랑 말아먹어 버렸어요. 그 바람에 그냥 저 패가망신한 거예요. 거의 큰 아들은 사업 실패해가지고 빚져가지고 그냥 어렵게 있고. 있는데도 이 사람은 그런 식으로 다 탕진해 버렸어요. 8억 다 탕진하고 오히려 거기다 플러스 1억 채무까지 얹었어요. 이 양반이 이 과정에서 가족하고 불화가 어땠겠어요? 아, 엄청났겠네요. 엄청나죠. 그래서 부인과 벌어졌어 사이도.
사실은 그래서 금은방에서 기거하는 거예요. 아 다리가 집사람 불편한 이유보다는 그것도 있지만 예. 엄밀히 얘기하면 제1 이유는 금은방에 기거하는 이유는 아내하고 사이가 불편해요. 아니 보험금을 8억 받았으면 충분히 살 수 있잖아 이 시기에. 그럼요. 가족이. 근데 그걸 홀라당 다 말아먹고 빚까지 1억까지 얹어놓으니까 어떤 부인이 이걸 나는 사는 것도 신기해. 쫓겨났을 텐데. 그러게요. 우리 박 PD나 나 같으면 10번도 넘게 쫓겨났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좀 부분이 있었네요. 있고 또 쭉 아내에 대해서도 이제 그러니까 아내도 남편 죽일 만한 살해 동기는 되잖아. 뭐 있을 수 있죠. 아니 네. 일단은 동기는 되는 네. 경찰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아내에 대해서 또 쭉 탐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주변에 그 아내 주변에 남자가 좀 있다. 예. 그 중에 한 사람이 죽였을 수도 있다. 또 이런 소문까지 퍼지네. 네네. 이게 좀 이 경찰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거 사건이. 범위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가족 원한도 이게 네. 살인 동기 될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범위가 막 커지는 거야 이게. 아내도 들어가고 막 다 아들도 전체 들어가고. 용의자 막 다 들어가는 거야. 큰아들도 당연히 조사해야죠. 네. 그래서 이제 가족 알리바이 깨기 시작해요. 이때까지만 해도 가족으로 본 거야 내가 볼 때 경찰이. 이 정도로 가족 대상으로 좀 조사를 진행하신 네, 거면 그렇게 본 거야 이제. 예. 그래서 했더니 큰아들 같은 경우는 알리바이가 딱 성립이 돼요. 뭐가 있어요? 그날 네. 아내가 출산 중인 병원에 있었어. 아내가 아기 낳았어요. 애기 낳고 있었어. 그래서 거기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큰아들은 완전히 배제. 배제. 응. 예. 문제는 이제 아내하고 차남이에요. 왜요? 아까 그 신고자 알리바이가, 차남. 예. 자 아내 같은 경우는 주방에서 일했대요. 예. 무슨 식당 댕기나 봐요. 당일에. 예. 주방에서 일했다는데 혼자 일했다는 거야. 아이 그럼 이게 빚쟁이 알리바이가 아니에요? 애매하거든요. 예. 그리고 새벽 시간에 나 벚꽃놀이 갔다. 혼자요? 벚꽃놀이를 갔대요. 그렇게 이제 자기 알리바이를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확인을 이제 경찰이 물어보니까 그럼 뭘로 입증해요? 그랬더니 입증해질 2명이 있다. 같이 간 나하고 사람이요? 같이 벚꽃놀이 간 2명이 있는데 예, 그 사람들이 내 알리바이 입증해 줄 수 있다. 예. 그 이름을 딱딱 얘기했어요. 곰순이 말순이 얘기해 줬어요. 예. 경찰이 그 사람들 만나고 벚꽃놀이 진짜 갔는지 확인하려 했더니 2명이 도망가 버렸어.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두 사람을 찾아야 돼 이제 또 경찰이. 이상하네요. 이 예. 2명이 사라져 버렸어요. 자, 이제 이거 이제 아내 관련돼서 알리바이 깨는데 이제 이게 또 일거리가 늘은 거야 이게. 그렇네요. 그 두 사람 찾아갖고 아내의 알리바이를 깨야 돼 이게. 예. 만약에 그 두 사람이 뭔가 있어갖고 도망갔으면 아내가 범인인 거야 이거. 그렇네요. 이때까지 아내 엄청나게 의심했다고 그러더라고. 자, 차남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그 20시 55분경에 저 형이 왜 저기 서 있지 했다는 얘기 들으니까 차남이 제일 의심받잖아. 네네네. 그래서 사건 시간 이전에 이제 이 사람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를 쭉 뽑았어요 경찰이. 네. 그랬더니 이 차남이 또 이상한 짓을 했어요. 왜요? 사건 발생 시간 이전에 예. 통장 계좌 잔고 조회를 하네 아들이. 둘째 아들이. 이 사람 죽겠는 거예요. 이거. 아, 네. 그리고 사건 현장 기지국에서 친구하고 여러 번에 걸친 통화가 또 있었고. 예. 그 시간대 예. 자정 무렵에는 옛 여친한테 오래간만에 뜬금없이 전화를 한 기록도 나와. 전 여친한테요? 전 여친한테 이상하네. 하지도 않던 전화를 예. 한 거야. 물론 이제 이거에 대해서 경찰이 쪼니까 예. 그냥 생각나서 했다. 예. 내가 아무리 옛날에 헤어진 애인이라도 저녁에 새벽에 예. 갑자기 그 애인이 생각나서 했다 그렇지만 경찰은 그렇게 안 받아들이지. 그렇죠. 이 새끼 무슨 일 저지르고 나가면 왜 그런 거 있잖아. 막 누구한테 전화하고 싶고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불안하니까. 이 예. 불안감 해소하려고 헤어진 옛 연인한테 몇 년 만에 전화했다는 게 의심스럽다고 이상하다. 딱 보는 거야. 예. 그러니까 수사팀은 이거 괴로운 심정 때문에 이게 전화한 거 아닐까 이렇게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경찰이 큰아들만 깨졌어. 그렇네요. 가족이 제일 용의자군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털어야지 다른 데로 수사가 간단 말이야. 네네. 근데 두 개가 딱 막힌 거야. 아내가 얘기했는데 아내 알리바이를 해줄 사람 두 사람 내쫓고 둘째 아들. 둘째 아들은 이거 묘한 짓을 했고 예. 이제 여기서 답은 나온다고 본 거예요. 가족이구나. 자 이제 물증 볼까요? 물증. 네. 이제 주거지 집도 다 뒤졌죠 당연히. 범구 그다음에 족적이 동일한 신발 안 나왔어요 집에서는. 그 혈흔 묻은 신발에. 예. 그러니까 집에서는 이제 그게 안 나왔어요. 또 범행이 사용한 그 도구도 안 나왔고. 네. 하여튼 물증은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거기 찾지 못한 가정 거예요. 내에서. 네. 가정 집 내에서. 네. 그러니까 이때까지 경찰이 확실하게 가족으로 본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엄청 뒤지고 난리 쳤겠어. 네. 얼마나 눈을 불알했을지 나는 알아. 보여. 그쵸. 형사들. 이 정도 너무 이상한 게 좀 이렇게 하필이면 또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한 팀은 아내 알리바이를 입증해 준다는 그 사람들 두 명. 갑자기 내뛴 예, 두 명을 이제 추적팀이 붙었어. 어디로 찾아야 되니까. 가는지. 예. 그래갖고 결국 휴대폰 실시간 위치 추적으로 지방에서 잡았어. 잡았어요? 그 두 사람을 예, 예. 찾았어요. 그 엄청 고생했대요. 휴대폰 실시간 위치 추적해갖고. 예, 예. 이제 끝났을 거라고 뭐 이제는 아내 그것만 나오면 끝인데 갔더니 왜 도망갔어 당신네. 그러게 그랬더니 말이에요. 수배중이야 수배중. 아, 그것도 다른 사건으로 수배중이기 때문에 경찰이 와서 만나자고 그러는데 그게 못 만나는 거야? 이 아내 알리바이 보려고 한 물론 건데. 그거 조사하다가 주민등록번호 줘야 하면 수배자면 잡긴 잡어. 예, 예. 근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수배중인데 괜히 그거 진술해 주다가 잡혀가니까 내뛴 거요. 아이고 참. 그러니까 경찰이 수배 처리는 했어.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아내 알리바이 물어봤더니 맞아 같이 벚꽃놀이 했어. 맞대요. 그건 맞대요. 여기서 맥이 팍 빠졌다고 그러더라고 경찰이. 그럼 아내는 아니네요. 아닌 거요 아내는. 자 차남만 남았어 이제. 둘째 아들. 예, 차남 이상해. 그래서 차남을 데리고 와갖고 설득을 해서 거짓말 탐지기 네네. 시켰어요. 네. 그랬더니 또 이거 불능으로 판단이 나오네. 아, 결과가. 어. 예. 최면수 하자 그러면 너. 예. 그랬더니 나 못합니다. 어? 그건 못합니다. 비협조야. 좀 그래서 실패했어요. 네. 화가 엄청났어 차남이. 그래갖고 거짓말 탐지기 불능 나오고 예. 최면수사는 안 하겠다고 하겠다 비협조해서 실패로 끝났고. 그래서 이제 차남을 다른 증거 찾아가고 이 차남이 유력한 용의자다 이제. 엄마는 이제 아니니까. 예. 차남을 이제 유력한 용의자로 추정을 한 거예요. 자 다른 한편 전과자 수사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작물을 취급했던 사람 아니에요 이 돌아가신 분이. 그러니까 금은방 이용자. 네네. 이제 주로 전과자 아니야. 네네. 요 놈들을 상대로 이제 수사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작물 이제 가져간 작물 있잖아요 여기서. 예. 이것도 어딘가는 팔아먹었을 거 아니야. 그렇겠죠? 그러니까 다른 금은방도 몽졸이 뒤지기 시작하는 거고 이제. 경찰들이. 작물 처리하는 어. 모든 연관된 이제 곳들. 그것도 뒤지고. 그다음에 신고자가 이제 그러면 이제 차남한테 물어봐. 같이 평상시 거기서 작물 일했다며요. 처리했었으니까 예, 예. 아버지가 작물 주로 받았잖아. 매입했잖아. 예, 예. 그럼 너 알잖아 여기 온 놈들. 그죠? 같이 일하니까. 그 사람들 아들이. 다 대봐. 그 사람들 유력한 용의자니까. 차남도 용의자에 들어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차남한테 여기 단골 손님 다 대라 이거지. 그렇죠. 그놈들도 가능성이 있잖아. 있죠. 대라고 얘기를 했더니 예. 비협조야. 비협조. 차남이. 고요 왜 이게 지가 유력한 용의자가 되니까 좀 의심 가는 사람은 이제 이렇게 말하고 예. 그 얘기하는 거 확인해 보면 아니야. 예, 예. 그 차남이 얘기한 말이 틀려. 예. 그런데도 끝까지 벅벅거리고 그 내가 막 한 말이 맞다고 우기고 이 바람에 경찰이 헤매는 거야 이거. 아이고. 그냥 비협조지고 애를 먹이고 네네. 그리고 심지어는 지하고 친한 작물 보면 또 숨겨줘 말을 안 해. 근데 그 이유는 이제 알지. 왜 아버지는 돌아가셨어도 금방 해야 나중에. 되니까 단골 손님 놓치기는 싫으니까 진짜 친한 단골 손님은 또 말 안 하는 거야 그 대상자. 아이고. 있는데 이 아들도 이게 문제 있는 거예요 그거. 그렇네요. 예. 그래서 여기 수사한 게 동일수법 전과자 12,000명, 강절도 전과자, 현장 주변에 우범자 60명, 네. 그다음에 최근에 출소한 사람 2만 명. 이걸 조사했어요. 어떻게 다 조사하죠? 이게 반 죽는 거예요 이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실 이 형사들 이거에 진 빠져요. 이게 너무 힘든 일인 것 같은데. 예, 동일수법 전과자 12,000명, 근처 현장 주변 그 전 우범자 60명, 예. 최근에 출소한 놈이 2만 명. 이거 다 하나하나 갖다가 알리바이 깨야 돼요 이거. 물론 쉽기도 해요. 어떤 경우는 휴대폰으로 해가지고 딱딱딱 나오니까. 그런데 휴대폰 믿으면 안 되는 게 남이 쓸 수도 있어서 또 그거 가서 확인 안 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 사건 하는 과정에서 잡았다 놓친 일도 하나 있어요. 잡았다가 놓쳤어요? 뭘 잡았다 놓쳤는지 보세요. 예. 어떤 작물범 하나가 있는데 이제 경찰이 조사하는 과정에 탐문하는 과정에 들었더니 예. 어떤 작물범이 하나 있는데 옆에 사람이 말해준 거예요. 저 도둑놈이 예. 도둑놈이나 불러 옛날 도둑놈이니까 예. 저 도둑놈이 사건 발생하기 전에 예. 야 그 땡땡 금은방 거기 CCTV도 없고 말이야. 주인이 장애인이라서 저기 치는 거 진짜 쉬울 것 같아. 이런 얘기를 자기한테 했다는 거야. 예. 그리고 사건이 딱 터지니까 예. 나는 알리바이 다 만들어놨어. 나는 신경 안 써도 돼. 이런 말을 했다는 거야. 뭐예요? 이 말을 제보를 받았어 경찰이. 예, 예, 예. 이거 범인이잖아. 그렇죠. 덕달같이 달려가서 그냥
그 말한 사람 집으로 가갖고 잡았어요? 그냥 예. 잡았어. 예. 그 집에 들어가갖고 보니까 또 그 집에 예. 현장에서 발견된 그 혈흔족종 모양의 운동화도 있어. 뭐예요? 야, 완전히 이건 범인이야, 그냥. 예. 확실한 범인이야. 그냥. 그 사람 따가지고 왔는데 예. 그 사람 범인은 아니야. 에이, 전부 조사해보니까. 그냥 말한 거예요. 그냥 그냥 꺼덕거리나고 그냥 그 주변 사람들한테 한 얘기가 또 그 사람이 또 신고해준 사람 고마운 사람이 어떤 그렇죠. 면에서는 맞아요. 그래갖고 또 허당 잡은 일이 있대요. 맥이 빠질 대로 빠졌다는 거야.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 사건 수사하시는 그 형사들 무지하게 맥 빠지고 힘들었을 거예요. 에이, 제가 볼 때는 이런 게 몇 건씩 있으면 사람 진 빠지거든요. 그렇죠. 또 어떤 고등학생이 예. 이거 내가 한 거다. 내가 망치로 깠다. 이런 문자를 친구한테 발송을 했어. 예, 예. 그거 보도가 나니까 예. 그거 그 친구가 신고를 했어. 내 친구가 이런 문자 보냈어요. 이런 문자 보냈어요. 그러니까 또 가서 그 잡아왔어. 예, 예. 그 조사해 보니까 거짓말이야. 이게 다 맥 빠지게 하는 요소들이 이게. 그러니까 이거 하면서 아주 그냥 애를 먹었다는 거야. 그렇네요. 자, 어찌됐건 차남이 이제 그 제보한 그 의심돼요. 이제 얘기한 의심되는 사람들 쭉 얘기를 했어. 예.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나오는데 이게 이름 연락처는 모른다고 그러고 예. 다만 키가 한 180cm 정도 되는데 예. 아버지가 예. 그 사람이 와서 작물 팔러 올 때마다 키 큰 애라고 불렀대. 키 큰 애. 아. 키 큰 애라고 불렀는데 한 네. 30대고 아주 행동이 조심스럽고 침착하고 네. 그런데 뭔가 맨날 뭐 숨기는 느낌의 좀 신비로운 그런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당일날 오후 4시 50분경에 네. 가게에 왔다 갔다. 요거만 얘기해. 그러니까 얘도 저 자세히 모르는 거야. 예, 예. 그냥 키 큰 애라고 불리는 사람이 그날 4시 50분경에 가게에 왔다 갔다 하는 것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게 답답한 거야. 이름도 몰라요. 주소도 연락처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날 네. 사건 나는 날 오후 7시경에 잠깐 자기가 밖에 볼일 보러 나갔는데 예. 아버지가 전화가 뜨리려고 오더니 돈 좀 찾아오라고 그러더래. 예. 돈 찾아오라는 얘기는 뭐냐면 물건 살 게 있다는 얘기야. 작물. 작물을 살게. 네. 그 현금 어느 정도 400만 있는데도 원이- 예, 예. 더 갖고 오라는 얘기는 많이 사겠다는 얘기잖아. 예. 많이 팔러 온다는 얘기야, 누군가. 네. 그래서 자기가 돈을 찾아갖고 갔는데 예. 퇴근할 때까지 본인이 퇴근할 때까지 안 왔대. 누가 그 오진 손님이. 않았대요? 예. 그때 아버지가 키 큰 애가 작물 팔러 오면은 줄 돈이라고 얘기를 했었다는 거야. 예. 키 큰 애, 키 큰 애. 예, 예. 그리고 키 큰 애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봤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연락처도 주소도 몰라. 30대고 그냥 키가 한 180이라는 것밖에. 예. 그리고 근데 얼핏 제가 들은 거 딱 하나 있어요. 뭔데? 그 사람이 아버지가 얘기하는데 택시 운전 옛날에 했었다고 그래요. 과거에? 요거는 한참 후에 기억을 했어요. 네. 이 신고 차남이. 네. 차남도 이제 아까 진술한 내용만 하고 가다가 그러면서 전화 걸어왔어요. 경찰한테. 하나 더 있어요. 예. 그 사람이 아버지가 얘기하기 옛날에 택시 운전했었다고 그래요. 요 얘기를 하나 더 해줬어요. 네. 자, 그런데 또 한 하루 정도 이렇게 있더니 이 사람이 또 키 큰 애에 대해서 키 큰 애를 찾느라고 이제 경찰은 정신이 없어. 또 그 당일에 사람도 확인해야 되니까. 왔었다며요. 예, 예. 근데 또 하나 생각을 해. 사람이 생각이 그때그때 잘 안 나나 봐. 왜요? 갑자기 예. 4월 8일에도 한 번 왔었어요. 조금 며칠 전에. 예. 그때 귀금속을 팔러 왔는데 예. 우리가 금방에서 저 강아지 기르거든요. 예. 강아지한테 그 사람이 육포를 꺼내서 줬어요. 육포를 꺼내줬어요. 네. 그때 이제 그런데 그때 예. 사실은 그 사람이 키 큰 애가 백금을 팔러 왔었대. 예, 예, 예. 근데 이 돌아가신 분이 예. 은이라고 속였어. 은이라고. 감정하고 이거 잘못 훔쳐왔어. 잘못 갖고 오는 거야. 이거 은이야 이거. 그러니까 그냥 그걸 두고 가서 보관 중에 있었어. 예. 금방에서. 예. 그날 그 키 큰 애가 우리가 기르는 강아지한테 육포를 줬다는 거야. 예, 예, 예. 그 얘기를 해준 거야. 택시 운전을 하고 육포를 줬다는 거야. 네. 그래서 키 큰 애를 찾으려고 경찰이 네. 육포 샀을 거 아니야. 그랬겠죠? 그래서 인근 편의점 CCTV를 싹가요 또. 그 키 큰 사람이 혹시 육포 사러 오기 왔나? 직전에 육포를 샀을 거 아니야. 들고 네. 다니지는 않을 거 아니야. 뭐 그랬겠죠? 평소에 육포 들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걔 이제 주려고 육포 사갖고 갔겠죠. 지가 기르는 개가 있어서 예, 예, 예. 금방 들렸다가 육포 가져가서 지 강아지 주려고 뭐 샀다가 마침 오니까 여기 금방에 개 개가 있거든. 있네? 그러니까 몇 개 끊어준 거란 말이야. 왜 그러냐면 이만한 제품 속에서 몇 개 끊어줬다고 얘기를 했거든. 둘째 아들이. 네네네. 그럼 미리 샀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이 집 강아지 주려고 유포 사왔으면 거기 놓고 가지. 그랬겠죠. 그러니까 요 개 기르는 놈이다 이거 분명히. 택시 운전했었다. 네. 그리고 금방 오기 전에 육포 산 것이다. 예, 예, 그러면 그 인근에 있는 멀리서 사갖고 들고 올 것 같지는 않고 육포. 네, 네. 편의점을 사거리 뒤져요. CCTV. 까요. 네. 경찰이. 요거 차관 잘한 거예요. 육포 산대. 예. 그래서 드디어 4월 8일 날 오후 4시 47분경에 예. 키 큰 애가 담배하고 육포를 사는 거를 편의점 CCTV에서 발견해요. 오, 키 큰 애를. 키 크네. 예. 예. 이게 무지하게 고생했다고 그래요. 30대인데 안경을 착용하고 야구 모자를 썼어요. 모자를 문제는 썼어요. 예. 옆모습하고 뒷모습만 보여요. 얼굴이 확인이 안 예. 됐어요. 그러니까 네. 정확한 인상 차기는 확인이 불가능하고 네. 그래도 그 CCTV 나와 있는 영상을 들고 이제 탐문을 시작하는데 어디로 제일 먼저 갔겠습니까? 택시. 택시죠. 예, 그렇죠. 택시 기사. 응, 응. 이게 톡톡 얘기한 게 이게 다 단서가 되는 거예요. 그렇네요. 응, 응. 그 육포하고 담배를 사는 거를 보고 거기에 나온 CCTV 영상 사진을 뽑아서 네, 네. 그걸 들고 옛날에 택시 운전했었다고 그러니까 택시 회사마다 갖다 들이대는 거야. 왜? 아는 사람들은 그 옆모습 봐도 알아. 맞아요. 그거 들고 탐문을 해요. 자, 이제 그거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거 하는 사람 이제 그 툴툴거리면서 댕기겠지. 네. 그리고 한편으로는 전과자 중에서 동일수법 전과자 중에서 키 큰 애하고 비슷한 사람 사진을 전부 압축을 해요 또. 그 화면 그 육포 사는 사진하고 전과자 따로 전부 뽑았잖아. 걔들 사진을 전부 뽑아갖고 대조해 또. 그 네, 대조 네. 작업을 해. 그런데 압축을 해볼 때 한 80명 되더래. 네네. 그러면 이제 그 80명을 가지고 와서 요 차남한테 보여주. 차남 얼굴 알으니까 요 사람 맞아요? 봤으니까요. 예. 요 사람 맞아요. 이거 80명 대조 작업을 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참 이 사건 참 힘들죠, 그렇죠? 예, 예. 그 다음에 구청에 가가지고 구청으로 가가지고 이 전과자들이 교도소 가기 전에 찍었던 그 주민등록증 사진은 또 달라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최근 사진으로 교체된 걸 전부 또 뽑아. 전과자들 거를. 네네네. 그래서 그걸 또 대조해가지고 또 다시? 이제 그 확인을 해요. 그 신고자한테. 차남한테. 예, 예. 그래 봤더니 그 구청에 가서 대조를 하려면 대조할 자료가 있어요. 전과자 자료. 그렇죠. 전과자 자료를 몇 건을 뽑았냐면 죄정벌이로 12만 건을 뽑았어요. 경찰청에다가 부탁을 해가지고. 그래서 인적 자료를 제공받아서 거기에서 전주가 주거지인 사람만 전부 뽑아가지고 예. 그걸 또 전주에 가서 저 구청에 가서 다 최신 사진으로 뽑아갖고 가지고 와서 차남한테 거예요. 확인시키는 거. 예.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게. 이게 복잡하죠, 그렇죠? 예. 그런 과정에 예. 이 신고자가 이 사람 맞는 것 같아요. 하고 누구예요? 누구지? 그 누구였냐면 4년 전에 강간치상으로 구속됐다가 출소한 손땡땡이라는 34살 먹은 남자야. 네네. 근데 전과를 보니까 강간치상이지 강절도 전과는 없어.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 만약에 그 가족이 아니고 좀 이렇게 드나들던 아는 사람이라 그러면 어쨌든 그 작물 처리를 했다는 거고 그러려면 그렇죠. 강도나 절도 전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여러 그냥 전과자 다 뽑아가지고 압축해갖고 최근 사진하고 대조하면서 차남한테 그러니까 차남은 맨날 그 사진 보는 거예요. 경찰이 물어본 거 개배서 보면서 아닙니다. 그러면 에휴 씨 오고 또 가져가면 보고 에휴 아닙니다. 그럼 또 오고 이런 와중이야. 그 12만 건을 뽑았으니까 12만 명을 예. 죄종별로 그러니까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뭐 다 뽑은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전주 거주자 예. 사거리 뽑아가지고 추려갖고 그래갖고 구청 가서 그 사람의 최근 사진 신식 사진. 예. 그걸 뽑아서 사람한테 가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면접 가는 거지. 근데 걸린 거예요. 그러던 중에 뜬금없이 강간치상 전과자라 크게 기대 안 했대요. 예. 예. 강간치상 전과자를 보였더니 손땡땡이를 딱 보더니 이 사람 맞는 것 같은데요. 어. 맞는 것 같아요. 얘기한 거야. 그런데 예. 경찰이 이렇게 보고는 이건 강절도 전과 없는데 예. 아닐 수 있겠다. 에이, 비슷한 놈이 너무 많으니까. 그럴 수 있죠. 그래도 확인은 해봐야 되잖아. 네. 그래서 이제 이 손땡땡이 그 거주지 그 근처에서 신고자 데리고 가고 이제 잠복해. 저 사람 만나 이렇게 만나 보려고 신고자 예. 데리고 가서 잠복을 해. 딱 보더니 신고자가 봤어 그 사람을 예. 들어오는 걸 보더니 거기서는 또 비슷해요.
맞다가 아니라 비슷해요. 그럼 애매하네. 애매한 거예요 이거. 예. 그래서 이제 일단 철수했어요. 예. 철수 에이씨 또 꽝친 것 같다고.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손땡땡이의 휴대폰 통화 내역을 뽑아보자. 그럼 기지국 위치 추적이 어디에 가능하니까. 있었나. 예. 그래서 이제 통화 내역을 뽑고 그리고 그 사람하고 가장 빈번한 통화가 있었던 사람 네네. 이런 사람을 좀 찾아보자. 이런 생각으로 이제 휴대폰 통화 내역을 뽑았어요. 네. 그런데 얘가 가장 빈번하게 통화를 한 남자의 직업이 택시기사야. 뭐야. 그러니까 네. 이 손땡땡이하고 가장 자주 빈번하게 이 전화 통화한 네, 사람이 네, 네, 네. 직업이 택시기사예요. 본인이 택시기사야 라고 맞는데 했는데. 키 큰 애 같으면. 예, 예. 근데 그건 아니고 빈번하게 통화한 사람이 택시기사야. 그래도 일견 관련성은 있네요. 관련성은 있어 보이는 거야. 예, 예. 택시기사 이게 뭔가 좀 쎄했다고 그래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 사람을 만나. 빈번히 통화한 사람을. 네. 그래가지고 택시기사를 한 사람. 이 손땡땡이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네. 손땡땡이하고 당신하고 어떤 관계냐? 네네. 물어봤더니 금년 초에 나하고 저 손땡땡이하고 김땡땡이하고 오락실에서 그 오락실 사업을 동업으로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사업 접고 그 이후로 나 그 사람 못 만났어요. 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예. 자주 통화했던 사람이. 예. 그러면 또 하나 물어봐. 둔기로 때리고 이럴 정도면 손 같은데 다쳤을 개연성도 있거든. 그렇겠죠? 그래서 네. 손땡땡이가 다치거나 피를 묻혀온 적이 없나? 이걸 물어봐요. 네네. 그랬더니 글쎄요, 내가 직접 본 건 아닌데요. 예. 4월인가 어느 날 밤에 그 같이 동업하던 김땡땡이가 예. 내 택시를 끌고 나가길래 예. 야 어디가? 너 왜 내 택시 끌고 가? 예, 그렇게 예. 물어봤더니 김땡땡이가 야 손땡땡이가 옷을 좀 가지고 와달라고 그래서 가는 거야. 그러면서 내 택시를 끌고 갔습니다. 예.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오. 그러니까 경찰이 예. 예. 왜 옷을 가지고 나오라고 했다던가요? 그랬더니 예, 예. 그게 아마 뭐 옷에 피가 묻었다고 했죠 아마. 어, 여기서부터 이제 완전히 지금 손땡땡이가 너무 의심되는데요. 이거 완전히 이제 예. 이거 와 그래가지고 손땡땡이 위치 추적을 해요. 이거 네, 일단 네, 네. 만나야 되겠어. 네. 그랬더니 대천 쪽에 충남 대천 쪽에서 떠요. 네. 대천 쪽에서 이 사람이 딱 뜨는 거야. 그래서 이제 즉시 대천으로 갔어요. 경찰이 갑니다. 예. 이제 전주에서 대천으로 가는 중이야. 근데 가다가 갑자기 전주 쪽으로 다시 백해버려. 어이, 뭐야? 이건 또 다시 집으로 간 거야? 예. 그래서 이제 또 다시 따라왔죠. 자, 이게 한 번에 이 사람을 딱 찾기가 어려워. 그래서 알아봐둔 그 정보에 의해서 손땡땡이가 자주 간다는 장소마다 형사를 다 뿌려놨어. 이제. 그러고 잠복을 시켰어. 잠복 근무. 네네. 그러다가 드디어 걔가 잘 가는 여관 앞에서 발견을 해요. 오. 이게 사건이 발생한 지 80일째 되는 날. 진짜 거기서 오래 그 사람을 하셨네요. 발견했어요. 예. 엄청 오래 걸린 겁니다. 예. 즉 말하면 7월 4일 날 16시 25분 네. 전북 익산시 영등동 소재 피 커피숍 앞 노상 거기에서 이 사람을 네. 만나요. 얘는 자 아까 그 동업자한테 가서 물어봤었죠 행적. 네. 그 사람이 말해줬겠어요 안 해줬겠어요? 형사가 왔었다는 해줬죠. 당연히 해줬죠. 해줬죠. 그 얘기 듣고 대천 쪽으로 뛰었다가 전주로 도망갔다가 익산으로 갔다가 돌아다니는 도망댕긴 거예요. 그게 80일 걸린 거예요. 음. 근데 그거 뭐 말해줬다 해가지고 그게 뭐 처벌받는 건 뭐 아니니까. 그렇긴 하죠. 그래서 이제 데려다가 일단은 증거는 뭐 없더라도 이제 조사를 들어갈 거 아니에요. 네. 당연히 부인하죠. 당연히 부인하죠. 그런데 이제 경찰이 이렇게 얘기해요. 네 주변 샅샅이 우리가 다 뒤졌고, 그 다음에 너 이 상태로 두고 네 주변에 있는 목격자, 친구, 지인, 가족들 상대로도 다 조사해서 우리가 증거 보강할 거야. 너 그러면 너 개망신할 거 아니야. 지금 거의 넌데, 너 개망신할 거야. 그래 좋아. 그냥 계속 오리발까. 네가 오리발 까면은 그냥 그 즉시 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돌아다니면서 다 조사할 거야. 너 그건 개망신하잖아. 목격자도 그다음에 이미 있고. 너 이거 설명해봐. 너 저 택시로 네 친구 너랑 동업하던 김땡땡이가 옷 갖다 줬다고 그랬잖아. 그거 설명해봐. 피 묻은 거. 피 묻었다며. 그거 설명해봐. 예. 여기서 못 버틴 거예요.
아, 이게 너무 이제 확실한 증거구나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러고 얘가 제일 불편한 게 뭐였냐면 예. 묘하게도 예. 부모님한테는 제발 말하지 말라. 내가 강조한 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예. 얘가 10년 전에 가출을 했대요. 예, 예. 10년 전에 가출을 해갖고 택시기사도 했고 실제로요? 예, 예, 그리고 예. 도둑질을 계속 했는 모양이야. 아, 근데 안 잡혔었나 봐요. 예, 그러다 예. 그래가지고 이 돌아가신 분하고는 한 5회 내지 6회 정도 작물 거래를 했대요. 원래 거래를 하던 훔친 사이네요. 거는. 예. 그러니까 키 큰 애로 지칭을 하는 거지. 네네. 그리고 원래 그 금은방에 가서 물건을 팔고 사면 그 장부에 기입하게 돼 있어요. 네. 기입하면 작물 팔러 못 오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은 기입을 안 하고 키 큰 애로만 알고 있는 거지. 그리고 그걸 팔러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꼬치꼬치 물으면 그 집에 두 번 다시 안 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키 큰 애, 뚱뚱한 애, 뭐. 날씬한 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불리면서 거래하는 거예요, 이게. 네. 이게 진짜 위험한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한 5-6번 여기 작물 판매 거래를 했던 거예요. 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 백금 팔러 왔는데 은이라고 그래갖고 일단 맡겨놓고 갔었잖아. 예, 예. 얘도 눈치가 있는 거야. 작물 팔 때마다 이 거래를 속여. 이 돌아가신 분이. 네. 그 감정이 상당히 쌓여 있었어. 이게 원한이 후려치고 장난치고 그러니까. 그래서 4월 4일 날 아까 오후 4시 50분경에 들렸었다고 그랬잖아. 네. 근데 거래하려고 들렸어요. 훔친 거. 예. 거기는 CCTV가 달고 싶어도 못 달는 거야. 달겠다요. 이거 왜 못 달겠어요? 도둑놈들이 와서 도둑놈들이 들어다니까 주인이 안 달아요. CCTV 달아놓으면 거기 팔로 안 오지. 그렇겠죠. 그래서 일부러 안 다는 거야. 그거 돈이 비싸서 못 다는 거 아니야. 네, 영세업체가 아니라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날 16시 50분에 이제 온 거야. 마음 놓고 오는 거야. 그 집에 CCTV 없으니까. 예. 그리고는 걔가 도착해서 16시 50분경에 도착했으니까 이제 저녁 때 다 끝나갈 무렵되잖아. 그때 네. 이게 얘가 얘기했어. 거래할 게 굉장히 많다. 좀 샷다 내리고 거래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요구를 했어. 그랬더니 이 돌아가신 분이 네. 나 지금 당장에 현금 없거든. 예, 예. 현금이 없으니까 이따 다시 와내 돈 준비할게. 그리고는 아들한테. 외출 나가는 아들한테 돈 찾아오라고 한 거야. 예, 예, 예. 그래서 아들이 돈 찾으러 왔는데 예. 영업이 끝날 때까지 안 오니까 아들은 퇴근한 거야. 돈만 놔두고. 놔두고. 그게 400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왔던 거야 이게. 그래서 이따 와라. 그러니까 아들 퇴근하고 난 다음에 공교롭게도 20시 30분경에 이제 갔어 거기. 딱 온 늦게 거예요. 갔어. 예. 작물을 들고 갔더니 샤터가 이미 내려져 있어. 아들이 아까 내리고 갔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안쪽에 불 켜져 있는 거 보이니까 두들겼어. 예, 예. 그런데도 대답을 안 하거든. 예. 그러니까 얘가 돈이 굉장히 급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작물 처리하려고 그랬단 말이야. 예, 모아놓은 거 훔친 거. 예, 예. 그거 서 있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옛날 생각이 났어. 옛날에 그 거래할 때 소변이 마려워가지고 예. 화장실 어디 있을까요? 그랬더니 내실밖에 없어. 기거하는데 내실밖에. 네. 거기 가서 소변 보라고 그래서 내실로 들어가갖고 쪽문 열고 나가서 그 밖에서 소변 본 적이 있거든. 그래. 구조를 아는 거야. 한번 들어간 적이 있어가지고. 담 쪽 그쪽의 구조를 알고 있었고. 그래서 즉시 밖에서 담을 따라서 들어간 거고. 네네. 그래서 그 금은방 옆에 2층 계단을 올라가고 담벽 타고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서 네네. 내실 안뜰에 도착해서 쪽문 이제 두들겼어. 네. 쪽문. 내실이랑 붙어 있는. 붙은 거. 두들기니까 저 왔어요 하고 막 두들긴 거야. 예. 그러니까 문을 열어줬어 안쪽에서. 아. 열어줬어. 안으로 들어갔죠. 예. 이제 내실로 들어간 거요. 그래서 인근 지역에서 이제 훔쳤던 그 작물을 싹 쏟아낸 거야. 네. 그러니까 쫙 쏟아내면서 이거 팔러 왔어요. 그러니까 예. 자 작물을 살펴 이제 쫙 뭐 이거 돋보기 같은 걸로 예. 놓고 살피잖아. 14K 뭐 이거 18K 하잖아. 뭐. 쭉 살피더니 여러 개가 떠났는데 예. 아유 이거 반지 빼고는 전부 가짜구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피해자가. 이거 얼마 못 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여기서 화가 빵 난 거야. 얘는 이제 많이 해가지고 돈이 그러니까, 될 거라고 기대하고 왔는데. 급해갖고. 아니 왜 여기만 오면 다 가짜라고 그래요? 다시 좀 잘 봐봐요. 가짜인지 아닌지. 가짜라고. 이러시면 안 되죠. 아무리 그러니까. 네네. 야 네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그 판별할 줄 알아? 도둑놈이 말이야 주는 대로 받지. 따지긴 뭘 따져 이렇게 여기서 뻑간 거야. 화가 난 거예요. 예. 이런 안 팔아. 그러면서 지도 도둑놈 주제. 예. 평생 이런 짓이나 하고 살아. 당신도 말이야. 이러면서 주섬 좀 쓰러든 쌌대요. 거예요. 예. 쌌더니 그 피해자가 뭐 이 새끼가 이 도둑놈 주제에 나한테 뭐 평생 이 짓이나 해먹으라고?
그러니까 진짜 도토리 기재기 하고 앉는 거예요. 또 뭐 묻은 개가 뭐 한다고. 그랬네요. 예, 예. 그래서 서로 멱살이 잡혔어. 아. 근데 이분은 하반신 못 쓰잖아. 그렇죠. 한참 실갱이만 했는데 예. 근데 이분이 하반신을 못 쓰는데 이 손이 힘이 세. 아, 원래 다리가 불편하시면. 그러니까 이제 예. 거기서 둘이 싸움이 붙으면 시끄러워지고 신고가 들어오면 지만 아웃될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빨리 끝나고 가야 된다고 놔 이제 나 갈 테니까 안 놓는 거야. 이 새끼 또 뭐 나한테 뭐라 그랬어? 막 뭐 이러면서. 이러면서 안 놓는 예, 거야. 예, 근데 그 순간에 딱 보니까 예. 바닥에 망치가 있는 게 보여. 세공룡 망치겠죠? 예. 그거 눈에 띄었고 그걸로 머리를 한번 내리쳤대. 아유. 예. 그때 우와 사람 살려 그래 죽여라 죽여. 아, 그 소리가 이렇게 이 소리라는 고함을 지르고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 소리가 막 소리를 지른 바람에 예, 예. 마구 때렸다는 거야. 아, 들킬까봐. 예. 그러고 난 다음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 강도로 위장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손을 씻었어요 일단. 네네네. 손을 씻고 수건으로 지문을 또 싹 지우고 도둑놈이니까 예. 싹 지우고 진열장에 있는 귀금속 비닐봉투에 담고 이게 진품 어느 정도 위장하려고 알고 네, 돈도 담고 할 겸. 그다음에 현금이 있는 서랍 그 흰 봉투 딱 챙기고 400만 원 들어있는 거 네. 딱 챙기고 내실 안에 이제 거기 자루가 빠졌어요. 그 과정에서 예, 예. 그거를 이제 봉투에 담고 예. 그다음에 건물 뒤쪽으로 그 담 타고 해서 왔던 뒷길로 그냥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들이 모르고 있었던 거지 망치는 현장에 있었던 것 중에 하나인 거예요. 원래. 내실에. 예. 그렇지만 지금까지 요 과정은 어디까지나 가해자의 진술이에요. 예. 예. 우발적인 살인으로 결론 나게 하려는 목적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이게 또 받아들여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발 살인으로 받아들여진 것 같습니다. 네네. 이렇게 이제 내용이 됐고요. 네. 증거물은 확보했어요. 이놈이 금은방에서 훔친 작물 있잖아요. 네. 요거는 금강 하구뚝에다가 버렸고요. 네. 자루가 빠진 망치 있잖아요. 요거는 팔복동 만경강 상류천원에다가 이렇게 버리고. 각각 물에다가 자루 빠진 던져버렸네요. 예, 금강 하구뚝에다 버리고 여기 만경강 쪽에다 버리고 요거 잠수부동원 해가지고 경찰이 들어가서 찾았어요. 망치? 자루 망치, 빠진 망치? 자루 빠진 망치 그러니까 쇳덩어리죠. 예. 그다음에 훔친 귀금속. 귀금속도 안 팔았어요. 그거 어디다 팔다가 걸릴 것 팔다가 같으니까. 걸릴까 봐 안 팔았어요. 도둑놈은 도둑놈이에요. 예. 그리고 지가 운영하던 그 아까 동업으로 오락실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 뒷뜰에서 김땡땡이하고 그 택시 태워준. 태워서 가능했다고. 그 김땡땡이하고 같이 피 묻은 옷 있었잖아요. 예. 입었던 거. 그 옷하고 신발 태운 거. 야. 그것도 확인이 됐고요. 네네. 그러니까 요 김땡땡이는 택시 끌고 가서 이제 손가를 만나갖고 거기서 얘기 들었어요. 금방 주인을 내가 하도 맨 가짜라고 그러고 나 후려치려고 그래서 열받아갖고 싸우다가 내가 망치로 내리쳤는데 머리가 폭 패였어. 이렇게 말을 하니까 김땡땡이가 그럼 죽었겠는데? 네. 이렇게 답한 적이 있대요. 근데 이 얘기는 지도 인정해요. 나한테 금은방 주인 망치로 때렸는데 머리가 폭 패였다고 그래서 그럼 죽었겠다야. 이 말 내가 한 거 맞아요. 예. 그리고 뒷뜰에 가서 같이 그거 피 묻은 거 벗어갖고 신발하고 옷하고 태웠어요. 같이. 예. 이거 인정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건용 지문 이거 보니까 그 수건을 그냥 싹 가져가서 싹싹 닦은 거예요. 지문 나올까 지문 봐. 같은 걸. 예.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문양의 열창이 발생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예. 그거 이제 그래서 여러 가지 공부라고 경찰은 추정했잖아. 네네. 이것도 하나의 교훈이에요. 그게 뭐예요? 격렬히 반항하고 이리저리 피하다 보면 비껴 맞고 정확하게 정타로 맞고 뭐 맞고. 이런 형식 때문에 상처가 여러 개의 열창 상태가 생기는 거예요. 모양이 둥기는 하나였는데. 예, 둥기는 하나였습니다. 이거는 우리 방송 듣는 후배들한테 제가 말해주고 싶어요. 저도 이런 경험이 있거든요. 네네. 현장에 가서 시신의 그 어떤 열창 이거 네. 상처를 보고 이거 도구 무지하게 많이 썼네. 여러 가지네. 이거 그러면 도구를 여러 개 썼다면 범인도 여러 명일 가능성이 있네. 우리가 이렇게 추정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 그래갖고 단독범을 아예 명당에 염두에 두지도 않고 수사하는 경우인데 그거 자칫하면 실수합니다. 네네네. 그냥 피하는 과정에서 맞았다면
여러 다른 형태의 열창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네요. 그럴 그런 수 그런 있겠네요. 경우에 단독범일 수도 있으니까 예, 예. 절대 그 예단하면 안 돼요. 그래 원래 망치가 2개 있었다 고 그래요. 근데 하나는 애초에. 세공용 거기 있었고 하나 있던 걸로 했다고 그러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지. 아까 20시 55분경에 그 금은방 앞에서 둘째 아들이 서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유력한 용의자로 봤잖아요. 네네네. 그거는 확인해야 될 털어야 할 숙제예요. 네네네. 그래서 면밀히 다시 그 조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때 서 있던 사람을 CCTV 연계하고 찾았어요. 아, 얘 봤더니 네. 아들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잘못 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봤다는 제보자가 또 착각한 거네요. 그런 거예요. 비슷하게 그렇지만 생겨서. 경찰은 그거를 CCTV를 수도 없이 따가지고 그 시기에 55분경에 서 있던 사람이 갈 만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옷차림새로 추적해갖고 그 사람을 찾았는데 실제로 차남하고 비슷하게 생겼더래. 아, 그래서 그 차남이 예, 예. 엄청나게 오해를 받을 수 있게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요놈이 육포를 주는 바람에 걸렸잖아요. 예, CCTV 예. 그 마트 들어가서. 예, 예. 지단에는 근데 실제로 이 자식이 개를 기르고 있어요. 이 송가가. 그래서 그 지 육포를- 개는 애주중지한대요. 혼자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금은방 개까지 육포도 챙겨주고 이렇게 했는 그렇지. 거죠. 그날 이제 금방에서 그 훔친 거 팔아가지고 돈도 좀 생기면 예, 예. 돈 챙겨갖고 강아지도 육포 사가지고 와서 주려고 육포 사서 들고 금방에 간 거야. 예, 예. 그래갖고 그 몇 개 주고 예. 샷다 내리고 거래하자고 그랬더니 돈 없다고 이따 오라고 그러니까 일단 집에 가서 그 육포 이제 지 강아지 주고 이제 8시 반에 가니까 문 닫혀 있고 예. 뒤로 돌아가가지고 들어가는 거 알아서 두들겨서 들어가고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있었던 겁니다. 네네네. 이거는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에서 했거든요. 네. 조용현 부장판사가 했는데 네. 징역 15년 때렸습니다. 손가. 그러니까 이거 우발이죠. 우발로 본 거죠. 우발범죄 인정한 거죠. 군요. 예. 정말하면 작물 처분 과정에 예. 금은방 주인이 피고인에게 다소 모멸감을 주었다는 이유로 예. 이유만으로 말은 이렇게 했지만 모멸감 줬다 이 소리잖아. 예. 예. 살인을 하고 증거를 인멸한 점 또 유족들하고 보상이 없어서 합의 안 한 점 이런 걸로 볼 때 징역 15년을 준다. 이거는 바꿔서 얘기하면 돌아가신 피해자도 떳떳한 사람 아니고 잘한 거 없다는 얘기예요. 약간 뭐 그래. 작물범이잖아요. 예. 작물 취득하니까 도둑놈이 존재하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도둑놈하고 이 작물 취급하는 사람 똑같은 동일선상에 놓고 봐야 돼요. 작물 안 사주면 도둑놈이 안 훔쳐요. 글쎄 말이에요. 훔쳐도 돈으로 바꿀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판사가 말을 묘하게 했어요. 작물 처분 과정에 금은방 주인이 피고인에게 다소 모멸감을 주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러니까 모멸감은 준 건 맞다. 여튼 준 건 준 거다 이거잖아. 그걸로 살인을 했다. 그리고 증거인멸했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징역 15년 준 건데 우발을 인정해 준 거네요. 우발이라고 본 겁니다. 그런데 피해 금액은 400이 아니고요. 예. 실제로 200이랍니다. 200만 원이라고. 예. 이건 아들이 400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피해 저 도둑놈은 200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안 맞았네요. 글쎄 뭐 이건 배달 사고가 있었던 건지 이건 뭐, 살펴볼 필요가 예, 있을 것 예. 같고요. 그다음에 친구가 가가지고 강도짓을 하고 사람 죽였다는 거 알면서도 태워오고 같이 불태워주고 피 묻은 옷. 그러면 이 김땡땡이도 당연히 이거 피의자를 보호해주고 증거인멸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같이 그래. 옷 태워줬잖아요. 예, 그래서 예. 얘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받았고요. 네네. 사회봉사 120시간 받았습니다. 집행유예 받았어요. 얘도 김가도 당연히 처벌 받아야지 맞죠. 근데 이제 요거 나중에 이제 그 예외 얘기인데 아까 손가, 김가 또 한 사람 이거 셋이 동업했었다고 그랬잖아요. 예. 요 동업한 세 사람 중에 김가하고 요 손가가 엄청 친했대요. 한 명은 한 좀 명은 빼놓고. 따다시피 해서 그 사람을 선정을 잘했다는 거예요. 탐문을 해가지고. 그렇네요. 김가한테 먼저 했으면 말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건 망그러졌어요. 그리고 이 손가한테 막 얘기해주고 이런 피해라고 하고. 근데 이제 그거를 선정하는 것도 경찰에 사전 작업이 있었다는 거죠. 주변을 탐문해가지고 예. 오락실을 했었는데 3명이 동업했다. 그 3명이 동업한 사람 중에 누구누구가 친하고 누구는 불편하고 어떻게 싸웠고 요것도 면밀히
조사를 했다는 거죠. 그걸 잘하셨네요. 그래서 말할 만한 사람한테 먼저 붙어가지고 진술을 들었기 때문에 이게 어렵지 않게 풀렸다. 그랬네요.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우발 범죄가 인정이 됐고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비록 그 살인의 피해자라 뭐 그분 안타까운 분이고 우리가 당연히 명복을 빌어야 될 분이고 그런 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판결한 거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역대 사례를 보면은 죽은 사람이 상당 부분 원인을 제공한 게 많이 참작이 돼.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네? 많이 참작이 돼요. 맞아요. 거의 그런 거 많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무리 똑같이 뭐 이유가 불문하고 우발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금은방 사장을 죽였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상황이 15년 안 나오죠. 이건 강도 살인이에요. 네. 그러면 사형 내지 무기예요. 네, 그런데 이 경우는 거래 관계를 하는 과정이고 불법이고 그 자체도. 그 다음에 아마 많이 참작된 거는 그 백금도 찾았거든요. 이 경찰이 네, 실제로 백금 맞아요. 근데 백금 맞는데 은이라고 속인 거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작물을 취급하면서 훔쳐온 놈들이 도둑놈이다 보니까 진짜 다이아몬드 반지를 훔쳐갖고 와도 이거 큐빅이야. 이런 식으로 후려쳐가지고 이런 장난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 등등도 요 판결에 좀 녹아 있다. 그럴 수 있네요. 녹아 있는 거, 그 명확합니다 이거는. 그럴 것 같아요. 명확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징역 15년 손땡땡이, 그다음에 김관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이렇게 떠는 걸로 처리가 됐습니다. 현장 검증은 2008년 7월 9일 날 했고요. 네. 이 사건은 전주 덕진경찰서 수사과 강력 1팀. 네. 그래서 이름 불러드려야겠다 이거는 오늘. 김기창 형사, 네. 황용진 형사, 김수복 형사, 윤석구 형사, 이강렬 형사, 손영근, 임응환, 김호정 이렇게 했고요. 오재경 팀장이 사건 당시 붙었고 네. 나중에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붙었냐면 61명이 붙었어요. 아까 막 그렇게 안 할 수가 없고요. 뭐 12만 명 명단 갖고 그래서 강력팀, 과수팀, 지능팀, 사이버팀, 폭력팀 와. 5개 팀에 61명이 붙었고요. 그 과정에 양재승 팀장, 오재경 팀장 이외에도 네네. 양재승 팀장이 상당히 많은 그 역할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8년 7월 9일 날 현장 검증까지 완벽하게 하고 네. 잠수부 동원해서 망치 머리 부분 찾고 훔친 작물도 찾고 이렇게 완벽하게 이건 구중도 굉장히 어렵게 난해하게 했지만 참 깔끔하게 수사했던 그런 사건이 합니다. 근데 수사는 잘 했는데 모르겠어요. 여기서 전모에 대해서 얘가 지금 손가가 막 이야기했잖아요. 물론 처음에 죽일 생각 없이 간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거래하러 갔으니까. 네, 근데 이 과정에서 신랑이 하고 뭐 한 것도 다 맞는 것 같은데 처음에 한 대 맞고 죽여라 죽여 이 소리가 나고 막 정신없이 휘둘렀는데 그것도 25번이나 휘두르고 거기에 어차피 이놈은 이제 근데 죽이고 갈 입장이죠. 자기를 알으니까. 그렇긴 이미 때리는 순간 얘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걷는 거예요. 살려줄 수는 없었을 거예요. 본인 입장에서.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분은 죽을 운명이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나는 그 피해자분도 안타까워요. 그 늦은 시간에 별도로 담을 넘어온 놈한테 쪽문 열어주고 거래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 다급해서 그렇게 간 건데. 그거 위험한 건데요. 정말. 또 그렇게 거래를 했으면 조금 기분 서로 상하지 않게 좋게 해서 그러니까요. 좀 보냈으면. 그러니까 죄 짓지 말고 살아야 돼요. 가해자건 피해자건 누구든. 맞습니다. 그죠? 저 억울한 죽음이지만 본인은 억울한 죽음이지만 일반 그 범죄 피해자 다른 죽음보다는 어떤 조금 덜 가치 있게 덜 안타까워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부분도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신 분이 작물 취급했다는 거 가지고 우리가 비난할 수는 없는 거고요. 맞습니다. 비난은 할 수 있죠. 그 부분은. 그렇지만 죽음에 대한 비난은 우리가 할 수 없죠. 그거죠. 그분의 명복은 저희들이 빌어야 될 것 같고요. 네네. 하여튼 이 송가 요놈도
징역 15년 사는 동안에 네. 이제 나왔을까요? 아까 지금 2008년이니까 15년이면 2000 올해 나오네. 아, 그렇네요. 올해 나오네, 올해. 나와서 우리 방송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개과 전선하고 절대 이제 이런 짓 안 했으면. 딱 올해 나오네, 이게. 그죠. 그럼 나이도 딱 50, 뭐, 40대 4월 달이니까, 후반, 딱 이쯤에 나오네. 지금 나왔거나 지금 나올 때네. 그렇네요. 그렇죠? 예, 4월 15일 날 범행했으니까. 맞아요. 그리고 재판받고 어쩌고 3년, 15년 받았으면, 좀 더 걸리긴 했겠다. 7월 9일 날 현장 검증하고 넘어가서 재판 붙고 했었으면, 올 하반기? 구금 단계에서부터 따지면 한 7월경부터. 예, 예. 그쵸. 그렇죠. 한 두 달 있으면 나오겠네. 그렇네요. 예. 개과천선에서 다시는 이런 짓 안 하고 맞습니다.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살인 사건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